자, 우선은 질문을 받을게요. 네, 진도부 질문할 거 얘기해 주세요. 5-2. 5-2요. 저 1-3이요. 1-3이요. 1-3 어딨냐? 여기 아닌가? 1-3이요. 네. 3-3이요. 3-3이요. 2-3이요. 2-3이요? 예. 다 3번이 문제구만. 네, 자, 네. 4-3이요. 4-3이요. 다 3번이 문제예요. 4-2요. 네. 5-2요. 4-3, 4-2, 그 다음 5-2, 네, 표시했네요. 6-2요. 6-2요. 네, 됐어요. 이거 6-3도. 6-3도요. 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뭐, 베이직스는 없어요? 있어요. 네. 베이직스는요? 저 88쪽에 32요. 88쪽에 32요. 32요? 예. 이거 하나. 어? 다른 건 다 했는데 얘만 모르는 거야? 예. 왜 그러지? 다 같은 유형 아니에요? 진짜 다른 30일 이런 건 해결이 된다는 얘기야? 예. 얘만 안 되는 거야? 네. 뭐지? 네, 자, 또. 네. 네, 다 왔고요. 진현우 학생도 오늘부터 다시 나왔어요. 네.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네. 합시다. 네, 그러면 시작합시다. 1-3번부터. 네. 자, 1-3번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계산하시란 얘기죠. 네,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대입을 먼저 해야죠. 둘 다 x니까요.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하나 쓰고, 베타도 대입해서 하나 쓰고, 자, 이렇게 나타내서 얘를 변형을 시키는 게 낫겠죠? 알파 제곱은 네, 5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얘네 두 개를 넘겨서 쓰고, 그래서 제곱에다가 5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입을 하니까 네, 지금 2알파 지금 플러스 1이 남네요. 그럼 여기도 대입하면 2베타 플러스 1이 남겠죠. 식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시란 얘기고, 이걸 전개하니까 4알파 베타에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에 플러스 1, 자,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얘 보고 우리는 두근의 합이랑 곱을 알죠? 두근의 합은 5고요. 두근의 곱이 1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1 대입하니까 4 되는 거고, 얘는 얘 2배니까 10이 될 거고, 뒤에 1이 있네요. 답은 15. 네, 이렇게. 됐나요? 넘어가도 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3번이에요. 자, 2-3번은 두근 알파 베타라 그랬으니까 또 두근의 합 곱을 구해놔야죠. 요 식의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b고요. 두근의 곱은 네, a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고, 두 번째 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죠. 뭐라고 문제 써있는 거야? 이거의 두근의 합. 네,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되잖아요. 네, 더한 게 합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타, 제가 구분해야 되니까 합이라고 쓸게요. 이거의 합이 얘 부호 반대니까 b여야죠. 그 다음에 곱은 얘랑 얘랑 곱해야 되잖아요. 전개를 해서 쓸게요. 알파 베타에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4가 두근의 곱인데 두근의 곱이 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얘가 얘잖아. 네, 마이너스 B죠. 넘어가니까 2B가 4여서 B가 2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A죠? 얘는 얘 곱하기 2한 거죠? 마이너스 2B죠?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인데 B가 2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2 대입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없어지겠네. 네. 자, 그래서 넘기면 2A가 2여서 A는 1이죠. A 더하기 B가 몇이냐 그랬으니까 답은 3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게 2-3번. 이해는 되세요? 두근의 곱이랑 합 계산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 3-3번으로 가겠습니다. 3-3번은 한근이 다른 한근의 2배니까 한근을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한근은 베타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2배니까 2의 알파라고 쓰는 게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두근의 합이 몇이냐 그랬으니까 얘랑 얘랑 더한 게 두근의 합일 거고 두근의 합은 3알파인데 그게 2분의 3의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3으로 약분하면 알파가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예요. 네, 그러면 두 근을 다 알아버렸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베타가 그냥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얘 두 근의 합이 뭐냐? 자, A가 뭐야? 저것도 써야 되는구나. 네.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을 알파, 베타를 구했는데, A는 보니까 2분의 A가 두 근의 곱이네요. 근데 얘네 두 개를 곱하면 두 근의 곱이니까 2분의 1이죠. A가 1이었어요. 네, 요걸 구했어야 되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A에다 1 대입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식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데, 두 근의 합이 뭐냐 그랬으니까 얘 부호 반대죠?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것도 이해는 되시는 거야? 네. 넘어갑시다. 그래도 지금 이 단어는 솔직히 좀 할만한 단어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2차 방정식, 지금 fx는 0에서 두 근의 합이 6일 때,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선 식을 써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이라 그랬으니까요. 네, 지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두 근의 합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 주시고, 네, 거기에서 얘도 는영이란 얘기니까 요 4x 마이너스 1이 요 x자리죠, 지금.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시란 얘기고. 자, 그래서 f4x-1은 4x-1의 제곱 마이너스 6의 4x-1의 플러스 b. 자, 이렇게 한 거죠. b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두 근의 합구하는 거니까 x 앞에 개수가 몇인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 전개하시면 네, 1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4x 플러스 6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니까 16x 제곱에 마이너스 32x 플러스 7 플러스 b는 0이어서 요거분의 요거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32의 마이너스. 그래서 답은 2. 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2가 됩니다.
이것도 이해는 되세요? 뭐 그러면 4-3번도 쉬워지죠. 합이랑 곱을 알고 있으니까 식을 완성을 시키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 식일 거고 3x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3x 마이너스 1이구나. 네, 그러면 3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에 3x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0이 될 거고 두분의 곱이 몇이냐 그랬어요. 전개를 다 하시고 그러면 9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마이너스 12x 플러스 4 플러스 2는 0이어서 9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7 0이 돼서 두분의 곱은 네 9분의 7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맞죠? 네. 자, 이렇게 한 게 4-3번이었고요. 쓰고있니? 뭐 여기 이 내용은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거를 배우실 테니까 거기에서 많이 도움 될 거예요. 다시 푸실 때 이 방식을 알고 계시면 엄청 쉽게 풀 수 있어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과정은.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5-2번 5-2번은 두근 또 얘기했네요.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고요. 두근의 곱이 3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두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요거래요. 그럼 얘 가지고 또 두근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이 두 번째 식은 글로 쓸게요. 합을 하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2가 합이고요. 곱을 하면 알파 6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와요. 곱이. 그래서 이제 곱셈 공식을 아냐. 자 요게 지금 마이너스 a인 거고 요게 지금 b잖아요. 그래서 a, b를 구해서 풀어라.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 식은 뭐죠? 자,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물어봐야지.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거기에 더하기 2가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값만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이고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에 더하기 2가 마이너스 a. 그래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8 플러스 2 이게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몇이야? 12? a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이렇게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우선은 얘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확인을 한 게 여기까지였죠. 2 뺀 요거까지잖아. 얘네 두 개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10이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알파 6제곱 더하기 1이에요. 얘를 이렇게 쓰면 좀 더 보기가 편할까요? 제곱으로 쓰는 게 나을까? 세제곱식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파 제곱에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고 쓰면은 요 방금 전에 했던 요 식이 보일까요? 요런 식으로 쓰면? 네. 그래서 얘는 또 알파 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에 네, 그 다음에 또 뭐냐? 두 개 곱하니까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1 요거 이렇게 세제곱. 네, 자, 또 이렇게 써야 되나? 근데 이렇게 쓰면은 안 되지 않나?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얘는 계산을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쓰면은 알파 6제곱, 베타 3제곱. 이건 맞죠? 아니네? 잘못 썼구나. 잘못 썼네. 어쩐지. 계산이 안 되는데. 잘못 썼네요. 네. 알파 3제곱 곱하기 베타 3제곱인데. 네. 알파 6제곱으로 잘못 썼어요. 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시면, 네, 그러면은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에요. 네,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B는, 그럼 더하면 몇이야? 38?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빼기 B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8.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0이에요. 이게 답인가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가요. 자, 다음 6-2, 6-3. 얘는 두근의 곱을 우리가 알고 있죠. Q가 2인 거 알 텐데요. Q가 2인 거 모르나? 어차피 하나가 Q 플러스 루트 3이잖아요. 요 근이랑 요 근을 곱해서 1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Q가 2여야지 4 빼기 3이 돼서 1인데? 요걸 알고 있냐? 요거죠. 그래서 Q가 2고요. 각자 구하는 거야. 네. 그래서 Q는 2가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 두근의 합은 여기도 2니까 두 개 더하면 4니까 마이너스 4예요. P는 마이너스 4. 그냥 이렇게 바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P는 마이너스 4고 Q는 2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원래대로 하면은 뭐 전개를 하란 얘기여서 원래대로 하면은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네.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래서 Q의 제곱 마이너스 3이 1이어서 Q의 제곱이 4여서 Q가 풀마인데 얘 때문에 Q가 2다.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는데 네, 솔직히 그냥 2라는 거 알죠. 네, 자,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6-3번이요. 자, 6-3번은 우선 실수화를 먼저 하셔야죠. 얘한테다가 1-루트2i를 분자분모에 먼저 곱해주시고요. 그래서 분모는 제곱하면 1이고 분자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2여서 네, 자 1-루트2i가 이렇게 남을 거고요. 그럼 어차피 분모가 3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서 한 근이 그냥 1-루트2i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은 그냥 1+루트2i가 되는 거고. 그래서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얘네 두 개 더한 게 2에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두근의 곱이니까요. 얘 제곱하면 3이겠죠? 1-에 마이너스 2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b는 3이라는 걸 알았으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식을 새로 쓰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은 0이 될 거고요. 푸시오? 2차 방식 이거 풀라고? 이거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x는
2a니까 지금 6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4 ac가 3이죠. 그래서 6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네, 이게 답이야. 어? 2분의? 왜 2야? 아, 그러네. 여기는 A죠. 네, 네, A가 1이죠. 그러네. 2분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6-3번까지 풀어봤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요것만 풀면 돼요. 문제는 뭐 하라고 시켰어요?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좌표를 구하시오. 네, 좌표 구하라 그랬네요. 자,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무조건 대입하시면 되죠. 2차 방정식 만드는 게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4x 플러스 4는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다 넘기니까 x제곱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7은 0이 될 거고. 자, 근데 좌표 구하라 그랬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도 근해 공식에 대입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에다 대입을 하시면, 네, 그럼 뭐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7.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자, 요게 근이 됐고요. 그래서 근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x의 좌표가 지금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y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y는 4 곱하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8 루트 2 플러스 4.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8 루트 2가 될 거고요. 네, 또 밑에 거에다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루트 2에 플러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8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뭐 여기? 뭐가 근해 공식에 넣는 게 문제였나요? 예. 인수분해 안 되면 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근해 공식으로, 네, 무리수로 나와도 좌표는 좌표입니다. 좌표라 그랬는데 i가 붙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신 아시겠죠? 네, 좌표에 나타내는 건 허수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근해 공식을 썼는데 i가 생겼어.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야. 네, 이해되시죠? 허수는 좌표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끝났네요. 자, 이제 오늘 진도 나가면 되겠네요. 오늘은 어디부터야? 106까지 한 거 맞죠? 네. 다음이죠? 최대 최소. 자, 최대 최소를 알아야 되네요. 우리가 이제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이제 방식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 그러고 이렇게 나타내면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나타내는 방식은 이 Q가 하는 역할이야. 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 Q가 하는 역할이 지금 P가랑 Q가 꼭지점이잖아요. 네, 꼭지점에 얘는 y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q의 값은 좌표에서. 자,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에는 가장 밑에 있는 y점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에는 최소값만 있어요. 제일 위에는 끝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 위에가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A가 양수일 때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외우셔야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블록이겠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Y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제일 밑에 있는 Y점은 확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A가 음수일 때는 최대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범위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범위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고, 자, 이제 여기까지 배우는 게 이제 그래도 중상 과정인 거고, 지금까지 이 부분까지만 최대값, 최소값. 근데 이제 범위가 주어지면 그게 이제 고등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똑같은 얘기긴 한데 범위가 주어질 때는 그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뭐 2차 함수 식이 있고요.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포물선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얘는 A가 양수라고 생각을 한 거고,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네, 근데 거기에서 그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범위까지만 보시는 거고, 전체 그림을 다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이 본 것 중에서 최대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Y의 값의 최대는 여기. 최소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범위 안에서 최대가 X에 뭘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되는지, X에 뭘 대입하면 최소가 되는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림을 그려보시고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이런 문제를 푸실 때에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A가 음수일 때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가 최소가 될 거고 이 자리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아까 위에는 꼭지점이 들어가 있었어, 범위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꼭지점이 여기죠? 네, 그럼 범위가 여기니까 무조건 범위에서 제일 작은 거 대입한 거랑 제일 큰 거 대입한 게 무조건 최대 최소가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쉬운 거야. 꼭지점 범위가 없을 때. 꼭지점 범위가 있으면은 그게 더 확인을 한 번을 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말로는 이 정도고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번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A를 보는 거, 여긴 1이죠. 그럼 A가 양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A 아래로 블록일 테니까 최소값이겠죠, 얘가.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최대값을 안 쓰는 게 아니고요. 네, 최대값은 알 수 없다 라고 쓰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최대값은 알 수 없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하는 게 1번이에요. 자, 그럼 2번은 지금 A가 음수죠? 위로 블록이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3인 거고 최소값이 알 수 없다. 네, 자,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좀 공식을 외워두시면 좀 더 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4번도 바꿔서 쓰시면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네, 그래서 음수니까 최대값이 3인 거고 최소값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는 거다. 뭐 그 정도 얘기였습니다. 다음 이제 필수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설명할 게 뭐 필수예제 1번이랑 2번은 그래도 조금 풀만한데 한 3번부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자, 우선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래서 꼭지점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돼서 꼭지점이 지금 1,-4라고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럼 대략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꼭지점이 1,-4니까 뭐 이쯤 된다고 치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범위가 있어요. x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0이면 여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3이면 뭐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이 축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당연히 더 범위가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대칭을 좀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미 이걸 봤을 때 최소가 여기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4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거는? 그럼 최대만 구하면 되는데 최대를 구하려면 그러면 3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자, 여기다 3을 대입하니까 지금 몇이에요? 4 빼기 4여서 0이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은 여기까지 뿐이 안 그려져 있었겠네요. 요만큼만. 네.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최소값이 마이너스 4고 최대값은 0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1번 답. 그려서 확인하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안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죠. 축을 기준으로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적은지만 알면 머릿속으로 예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 처음이니까 우선 그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인 거고, 조금 해보시다 보면은 그냥 암산으로도 좀 가능해져요. 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10x에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1. 그래서 마이너스에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4.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5,4가 되죠. 그러면 또 그리시고 마이너스 5 정도 요 정도 되고 4 요 정도 된다고 치면은 네, 위로 볼록이니까 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제 범위를 확인해 주시면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자리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이쯤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한 요 정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얘 대입하면 무조건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2번이라고 여기 쓰고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네. 3이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3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그러면 3의 제곱이 마이너스 9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하시는 거야. 근데 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좌표를. 근데 어떤 걸 대입할 거냐를 찾는 거죠. 얘는 얘가 그림으로 봤을 때 최대고 얘가 최소라는 걸 판단하고 대입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여기 최소가 뭐가 최대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림을 보고 알아야죠. 그림에서 요 범위를 표시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범위잖아. 요 빨간색 요 부분만. 네. 그럼 여기 위에 있는 y 구하는 거니까. 아. 좌표가 y 값이 위에 있으면 최대겠죠. 지금 그걸 구분을 못 하신 거죠? 네, 우리 y 구하는 거야. 네, 지금 여기다 식에다 대입했다는 얘기는 이게 는 y잖아요. 그러니까 y 좌표를 구하는 상황이잖아. 네, 그러니까 y가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요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해되고 있어요? 할 수 있겠어?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참수 이거의 최소값이 1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뭐 미지수가 있지만 방법이 바뀌는 건 없어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또 바꾸죠. 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k x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9 플러스 k.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꼭지점까지 구해놨어요. 자, 이제 그림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 범위라 그랬고요. 예, 꼭지점이 축이 지금 마이너스 3자리에요. 뭐 대충 요 정도에 그리고요. 요 자리가 마이너스 3자리고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예요. 그럼 대충 그려요. 이렇게. 네,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대략적으로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는 거니까 네, 지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게 마이너스 4에서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요쯤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도 너무 대충 그렸다. 자, 그럼 꼭지점이 밑에는 있어야 되는데 자, 적당히 대충 그릴게요.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모양에서 방금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얘가 마이너스 4고 그 옆에 요 정도까지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요 정도 더 갔겠죠. 한 칸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느낌적으로 대칭되는 거는 맞춰주신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요 정도 갔어요. 그랬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얘가 최소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죠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9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8이에요. 이해돼요? 이해되고 있어? 되고 있니? 어? K10이라고 되어있는데. K10? K8 아니야? 나 뭐 잘못 썼어? K-9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었네요. 네. 그러면 K는 10이겠죠? 네. 대고는 있는 거죠, 이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할게요. 자, 얘도 표준형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 여섯 꼭지점이 1,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자, 또 그림 그리고요. 자,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 축이 1이니까 뭐 대충 요 정도에다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자, 범위를 보니까 2부터 4죠? 여기가 1인데 2면 여기서부터 뭐 요쯤 되겠죠. 요만큼이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최대값이 3이니까 요 자리 값이 x가 2일 때잖아. 네,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k가 지금 얘가 3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얘가 꼭지점이니까 얘가 아니죠. 잘못 얘기했어요. 네,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3이니까 요 좌표가 2,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y에다 3 대입할 수 있는 거죠. x에다 2 대입하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k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은 요거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k가 되니까 없어져서 k는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용할 수 있냐.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그림을 무조건 그려보셔야지 좀 생각을 하든가 말든가를 좀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이 다음 문제 겁나 어려워요. 네, 자, 네. 요거까지 괜찮아요? 다 이해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가요. 필수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우선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 x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식이 2차 함수여야 되는데 보니까는 전개를 하면 4제곱이 되겠죠. x제곱의 제곱이니까 지금. 네,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가 지금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치환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치환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를 여긴 t라고 치환했으니까 t라고 쓸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t라고 치환하거든요, 문자를. 네,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치환을 해서 식을 쓰면은 얘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t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x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좌표를 그릴 때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로축이 x가 아니고 지금 t인 거죠. 세로는 똑같이 y예요. 자,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치환을 하는 순간.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을 해줄 건데 얘를 정리를 하면 표준형으로 바꾸겠죠? 자,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 돼서 네, 지금 t-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어서 여기에 2, 마이너스 1인 여기에다 찍어주시면 되고 아래로 볼록이어서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범위가 x의 범위를 가리켜줬어요. 여기에 지금 x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x의 범위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확인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방금 전에 치환했던 요 식이 있죠? 얘도 똑같이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x는 그대로 x라고 생각하시면 얘도 지금 2차 함수인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t가 지금 y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얘는 이런 느낌인 거죠. x는 가로축 그대로 x축이고요. 얘가 t축인 거야. 자, 이거 가지고 똑같이 표준형으로 바꿔서 또 범위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의 마이너스 1이 돼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어서 1, 마이너스 1에 찍어 놓을 거고 a 양수니까 또 아래로 볼록이어서 이렇게 그렸어요. 이 모양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선 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마이너스 1, 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축이 1이었으니까 x는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면 뭐 이 정도 된다고 칠게요. 1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두 칸 옆으로 가야 되니까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셌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 범위가 요 초록색 요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t의 범위는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최대는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지금 요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빼기 1이어서 3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자리가 지금 t의 최대 범위가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요 자리에 t의 최소 범위가 마이너스 1이니까 t의 범위를 새로 구한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t의 범위를 새로 구하게 되는 거야. 치환한 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t의 범위는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 이 파란색 아까 했던 요 범위에다가 표시할 수 있잖아요. 자, n축이 여기가 2였어요. t가 2인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도 요 정도의 범위를 얘는 좀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범위가 되겠죠. 이게 t의 범위예요. 그럼 거기에서 최대 최소가 뭐냐 그랬으니까 여기가 최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요 식에다 대입한 게 최대인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에 9 빼기 1이어서 최대가 8이죠. 그래서 최대가 8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죠? 얘였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죠? 하나 더 할까요? 네. 하나 더 할까요? 자, 순서를 다시 얘기하고 할게요. 치환을 하고 치환한 거 범위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치환한 식 다시 또 범위 따로 구해야 되는 거야. 그 순서야. 그러니까는 치환한 걸 이용해서 다른 범위를 구해야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 다시 갈게요. 밑에 있는 걸로. 자, 밑에 있는 걸로 다시 해봅시다. 또 치환을 하겠죠? 자, 먼저 얘가 t잖아요? t를 먼저 구할게요.
t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어서 표준형으로 바꿔요.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돼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랬고,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t축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뭐 대충 요점을 찍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주시고요. 자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얘는 범위가 없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제일 최소라는 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최소가 지금 마이너스 5겠죠. 그러니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범위인 거야. 마이너스 3 아니에요? 마이너스 5 아니었어요? 아 여기 플러스 1이었나요? 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겠죠? 네. 그러면 t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범위가 없으면 얘가 제일 밑이고 다 위에 점은 있으니까. 네, 범위가 없을 때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으로 가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정리할게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래서 얘를 또 표준형으로 바꾸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나왔고 자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게 1, 마이너스 2니까 뭐 요쯤 찍을게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근데 거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t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t가 마이너스 3은 대략적으로 뭐 요쯤이라고 칠게요. 여기가 t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최소값은 여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야. 이거 이해돼요? 네.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인 거고 최대값은 알 수 없죠. 왜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y가 끝이 어딘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더 해요? 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최대값이 t라고요? 아니요, 최대값 알 수 없다고요. 아, 네. 최소값만 마이너스 2예요. 최대값은 지금 범위로 생각 빨간색만 보셔야 되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에 y값이 제일 적은 게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였던 거고 y값이 제일 큰 게 어디냐 그랬는데 계속 가니까 못 찾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계속 설명해요. 다음으로 가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할게요. 얘를 치환할게요. t는 x제곱 마이너스 6에 바로 쓸게요.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9 플러스 12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플러스 3 꼭지점이 3,3 그래서 그리면 이제 10이야 16이. 어? 아, 네? 뭐 어디 왜요? 뭐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저 얘기하는 거. 아직 잘못 봤습니다. 뭐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세요. 나 뭐 얘기하는지 몰라요 지금. 네, 자 그래서 3,3 대충 찍어 놓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 모양이고.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x의 범위가 1에서 3이래요. 근데 여기가 3이었죠. 그러니까 1은 뭐 대충 너무 작게 그렸나? 자, 요 정도 될 거예요. 네. 요 정도 되는데, 그러면 1을 대입할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해요. 자, 그러니까 1을 대입하니까 7이야. 그러니까 t의 범위는 제일 큰 게 7이고요. 제일 작은 건 얘죠. 3이에요. 자, 그래서 t의 범위 구해놓고, 다시 이제 시작. 요거 t라고 치환해서 다시 식을 쓰면,
y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로 묶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6이 돼서 마이너스 2에 t-1의 제곱에 플러스 18이 되니까 꼭지점이 1,18이 될 거고요. 또 수직선 나타내시고 1,18이면 대충 한쪽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2니까 뭐 이런 모양일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t의 범위가 지금 여기가 1인데 3보다 크고 7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3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3 대입하시면 최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을 대입하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8, 10. 그래서 최대가 10이고요. 2번에 최대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가 얘를 대입한 거겠죠? 7을 대입하니까 36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72 더하기 18 그럼 몇이야? 빼면 50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54 최소가 마이너스 54예요. 요게 답입니다. 방식이 좀 보이실까요? 보이긴 해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거는. 네. 그래서 치환한 걸 먼저 계산해서 범위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범위를 이용해서 또 다시 구해야 된다. 이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기평가에 이걸 안 낼 수는 없겠죠. 네, 자, 네. 100%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다음 유형이 있나? 아직 쓰고 계신가? 네. 여기까지가 아니네? 5도 있네? 5까지 있네요. 설명이.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랬는데, 요거는 뭐냐면, 지금 범위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식을 보니까 지금 y가 있죠. x의 범위를 알려줬는데 y가 있으면 계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를 y눈으로 바꿔서 y 자리에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y 자리에 대입하면 되는데 이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2차 함수처럼 안 생겼잖아요. 문제는. 근데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선 풀고 얘기할게요. 네. 풀고 얘기를 하면 지금 전개를 할게요. 그럼 2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돼서 얘를 그냥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고 그래서 x-2의 제곱에 플러스 5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거든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문제는 얘가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꼭지점이 2,5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2,5니까 대충 뭐 이 정도의 아래로 보려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범위상으로 나타냈을 때는 0에서 2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인 거예요. 꼭지점이 지금 2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0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2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0을 대입하면은 9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2를 대입하면은 네, 지금 5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라는 얘기인데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얘는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요 식을 보시면 어차피 이거 가로하고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로하고 제곱만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제일 작은 거는 무조건 0이죠. 0보다 더 작은 수는 없잖아요. 제곱해도. 그러니까 얘가 0이 됐을 때가 얘가 무조건 최소값인 거야.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면 당연히 얘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0보다 크겠죠. 네. 0이 아니면 그 외에는 어떤 값을 자연수를 가질 거 아니야. 제곱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그 위의 값들은 이제 대입을 해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최대값 때문에 이게 나오긴 한 거예요. 최대가 2니까 2를 대입해봐라.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여서 얘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가로하고 제곱은 최소가 무조건 0인 거다. 그러니까 얘가 음수였다면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여기 앞에가 음수였다면 얘가 양수니까 얘가 무조건 최소가 된 거야.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좀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네. 필수제 4번은 그런 식. 마지막. 필수제 5번. 얘는 원래대로 하면 3학년 1학기 때 뭐 활용 문제로 좀 나오는 편이었는데, 뭐 지금은, 네, 안 나오고 있는, 네, 3학년 정도의 내용이에요. 네, 이 내용은. 근데 요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이제 좌표를 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 좌표를 정했을 때, 요 값을 항상 이제 미지수 A라고 정해 주시면, B의 좌표를 우리는 A, 0이라고 쓸 수 있게 될 거고요. A의 좌표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A, 여기다가 대입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것도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자, C의 좌표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C의 좌표를 확인하기 전에 문제에서 관계식을 줬기 때문에, 네, 관계식을 줬기 때문에 얘를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C의 좌표를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축을 구하셔도 되고, 푸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야. 문제를 봤을 때.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대로 풀지 않고, 축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축으로 좀 풀어보면은,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자, 마이너스 9여서, x-3의 제곱에, 플러스 9.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축이, x는 3축이 될 거고, 요 꼭지점이 지금 3,9란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된 거고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또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요 길이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요만큼의 길이. 빨간색으로 쓸게요. 요 길이 뭐라고 쓰면 될까요? 3-a겠죠. 그럼 얘도 3-a 아닐까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몇이에요? 6-2a죠?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얘 정사각형 아니었어? 이거 풀면 안 되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네. 정사각형인 줄 알았는데, 직사각형이었네요. 네. 아무튼, 우선은 길이를 우선 구해놨어요. 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의 좌표, 요 세로의 길이가 이게 세로죠. 이게 가로고. 근데 이제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라 그랬으니까 어차피 얘랑 더하면 돼요. 네, 최대값이니까. 그래서 얘랑 더한 다음에 곱하기 하면은 그게 이제 둘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보면 자, 지금 마이너스 a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4a에 플러스 6에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식이 마이너스 2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a 플러스 12가 이제 둘레가 됐는데 아까 5번처럼 이게 이제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에 a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2에 지금 a 마이너스 2의 제곱에 곱하니까 플러스 8이니까 20이 됐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최대값이니까 얘가 0이 될 때가 최대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가 2가 들어가면 최대값이 20인 거예요. 그래서 답이 20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밑에 있는 설명은 저는 축으로 6-2a라고 구했는데 가로의 길이를 얘는 그냥 구하는 방식만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어차피 요 길이가 6인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여기가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a면 요만큼도 대칭이니까 a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6에서 a 2개 뺀 거여서 6-2a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가로가의 길이가 6-2a가 된 거고 세로는 아까 a 좌표 구해놓은 거 얘 그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푸는 방식은 어차피 똑같아요. 둘레라 그랬으니까 가로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더 해볼까요? 자, 얘도 하나 더 할까? 네. 자, 이게 이제 5-1번에 좀 제일 흔한 문제긴 한데, 네, 제가 방금 한 대로 원점에서부터 처음 거리를 무조건 A라고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얘를 정하면, 얘는 A가 될 거고, 그러면 P의 좌표가 A,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한 거니까. 자, 그래서 P의 좌표를 구해버렸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가로고 얘가 세로잖아요. 지금 길이가. 그러니까 얘랑 곱한 게 넓이에요. 그래서 a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넓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개를 하셔서 또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돼요. a-3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러니까 넓이의 최대가 되려면 a가 3이 들어갔을 때 9가 최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네,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설명은 여기까지 할까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시고 또 안되면 또 설명해야죠 뭐.